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문제 적용 1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쭉 진행해 왔던 거는 이 기본적인 어떤 편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완성과 이론 정립, 자,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적용부터는 실제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보게 되는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 유형적 측면이랑 그 다음에 주제별 측면으로 나눠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 적용에 나오는 게 100%다 편입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로 편입에 나왔던 그런 걸로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용 단계가 딱 끝나면요, 이걸 이제 응용해서 실전으로 넘어가는 이런 커리로 나가게 되는데, 자, 이 적용부터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편입에 나오는 걸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이제 집중을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거는요, 주제, 제목, 요지인데 저희가 한번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이론을 이제 정말 실전 지문에 적용하는 요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라는 걸 밝히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개념 정의를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라고 하면 뭘 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그걸 빼내면 뭘 가지고 무슨 이야기. 이 개념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중심 소재라고 그랬어.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압축 요약한 걸 뭐라고 그랬죠? 중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소재의 폭을 좁히면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걸 그대로 여러분들 확장해서 제가 우리가 풀게 될 문제 1번이 있어요. 이 문제, 이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건데 보시면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나와 있는 1, 2, 3, 4는요. 자, 어떤 측면에서 문제를 만드느냐. 야, 네가 중심 소재라는 개념과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그 소재의 폭을 좁혀 구체적 주제를 선정하는데 그 구체적 주제 선정에 가장 처음은 중심 소재, 즉 다시 말하면 포괄적 주제라는 거, 네가 좀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거를 말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기본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답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거겠다라고 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그 숨어 있는 배경을 알고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제를 보면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즉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소재의 폭을 좁히는데 이때 이제 중심 소재 자체는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포괄적 주제라고 했습니다. 포괄적 주제. 포괄적 주제. 이 포괄적 주제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이제 뭐 해야 된다? 그 폭을 갖다가 좁혀주면서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는데 그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중심 내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주제라는 측면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요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요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어로 쓰면 the point is. 자, 그래서 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글쓰기가 전달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the point is 이거다라고 하는 거. 자, 거기가 우리가 요지라고 그랬고, 자, 주제와 요지를 갖다가 이 직간접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제목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거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제, 요지, 그리고 그 주제와 요지를 바탕으로 뭘 설정하는 거, 제목을 설정하는 이런 3단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어느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거, 어느 학교든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이게 사실은 다른 모든 문제풀이의 기반이 되는 거죠. 아니, 주제를 보는데 어떻게 세부 내용까지 다 파악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 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과자를 먹는데 과자 이름도 모르고 먹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요 개념들을 한번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자, 포괄적 주제라는 측면에서
제가 답을 맞추고 그러면 무슨 작업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그 포괄적 주제로 그러면 좀 더 좁혀서 그럼 구체적 주제가 만약에 선택지에 나왔으면 답이 뭐였을지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먼저 잠깐 봐봐요. 호르몬 통제에 관한 글인지, 자, 호르몬의 반응에 관한 글인지, 호르몬의 일생에 관한 글인지. 이 일생이라고 그러면 주기적, 다시 말하면 어떤 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단계적 글 전개가 가장 낫겠네. 단계적 글 전개. 그 다음에 4번에 호르몬 간의 interactions, 상호작용, 호르몬의 상호작용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와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죠? 전체 맥락에서 한번 봐봐요. 자, 앞부분에서 뭔가 배경 깔리면서 중심 소재가 나옵니다. 중심 소재. 자, 그 다음에 이 중심 소재가 나온 다음에 요 뒤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to begin이라고 해서 우선.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요걸 딱 본 다음에 뒤를 읽다가 여러분들이 뭘 확인한 다음에 아, 나열의 글전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자, 뒤에 뭘 보고 나열의 글전개라는 걸 아셨나요? 여기 나왔죠. als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also. 또한 also. 자, 그럼 이게 두 번째라고 하면 되겠지. 두 번째. 또한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 자, 어디 가냐? furthermore가 있습니다. furthermore. 자, further, 게다가라고 하는 거, further. 자, 그러면 to begin 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also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다 추가, 첨어에 해당되는 거죠. 추가하는 거. 자, 첨어와 관련된 표현이 바로 이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further. 나아가, 게다가 furthermore라고 쓸 수 있는 자, 요런 표현들. 즉, 나열의 글전개를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고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A number of hormones. 수없이 많은 호르몬이 are likely to be circulating. 돌아다니는 거죠. through the body. 이 몸을 통해서 쭉 이제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At any given time. 자, 어떤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내가 특정 시기를 딱 골라도 이렇게 그 특정 시기에 이렇게 쭉 수없이 많은 이 호르몬스가 돌아다닙니다. 자, 비록 present in very low concentration. 자, 비록 뭐하긴 하지만 아주 그 농도 측면에서 낮게 존재하지만 호르몬스는 extremely powerful molecules. 아주 강력한 분자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중심 소재는 뭐가 되는 거야? 호르몬스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죠. 호르몬스. 자, 그리고 호르몬스의 특징이 뭐야? 굉장히 파워풀하네. 지금 호르몬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파워풀해. 자,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그 농도가 낮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다? 그 파워풀하기 때문에 얘가 뭐 한다는 거야? sweeping changes.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다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 must be under. 자,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 컨트롤 아래에 된다. 저 요 표현을 굉장히 이제 길게 쓴 건데 under control. 이 호르몬들은 그 농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스위핑, 온몸 전체에 미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되어져야 된다? under control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under control. 이제 끝났어, 글은. 무슨 말이냐? 호르몬이 under control 돼야 돼. 몸속에서 얘를 그냥 막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름의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 통제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이러고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호르몬 통제에 관한 글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to begin. 첫 번째 어떻게 통제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 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어떻게 통제하냐? 이렇게 통제하면서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1번이 답이라는 걸 아는데 좀 더 구체적 주제를 선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호르몬 통제 방법이라고 써야 되겠지. 자, 몸이 호르몬을 통제하는 방법 세 가지. 그래서 호르몬 통제하는 방법이 몇 개다? 3개라고 하는 거예요. 호르몬 통제 방법에 관한 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체적 주제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호르몬 통제에 관한 글이라는 걸 우리가 쉽사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앞에서 각각의 호르몬 통제 방법을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도 다 풀었고 글의 구조도 다 알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 문장 한 문장씩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하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 자, 자, 뭐 하는 거야? 컨트롤 돼야 됩니다. 자, 만약에 몸이 뭐를 하기 위해서는 피하기 위해서는 complete chaos, 완전한 이제 아수라장, 몸이 이제 혼돈, 다시 말하면 몸이 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에 의해서 몸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Much of this coordination is afforded by. 여기에서 되네. 처음에 이제 뭐에서 되느냐? By the nature of hormonal control itself. 자, 호르몬 통제 그 성격 자체에 의해서 제공이 된대요. 호르몬 통제 자체. 즉 호르몬 통제라는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서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이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제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자, 호르몬 통제 자체가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 자체의 통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진술 나올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도록. Although 비록 hormones는 may circulate widely in the animal. 자, 동물의 몸에 아주 폭넓게 circulate 돌아다니긴 하지만 they elicit. 자, 얘네들은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단지 in specific 특정 타겟 셀에서만 얘네들 뭐 하는 거 반응을 일으킨다. 자,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있어요.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몸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호르몬이 모든 세포에 다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그 호르몬이 굉장히 뭐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랬죠.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몸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원래 얘에게만 반응을 보이려고 호르몬이 있다 그러면 그 호르몬이 돌아다니다가 그 호르몬이 타겟으로 하는 세포에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몸에 영향을 안 미쳐서 몸이 뭐 하지 않는다? 케이아틱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호르몬 자체의 기능적 측면에서 그 호르몬 자체의 특징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게 첫 번째는. 그래서 특정 세포에게만 뭐 한다?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 호르몬 자체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 언더 컨트롤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들은 encounter 만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세포와 만나게 됩니다. In their travels. 자,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지 말고 이 몸을 이렇게 쭉 이제 흐르면서 이거 circulation 하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In such a system, 이러한 시스템에서 it is up to the cell to identify the messenger. 자, 이 메신저를 갖다 알아차리는 거 바로 누구다? 이 세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특정 세포가 있는데 호르몬이 쫙 돌다가 이 세포가 호르몬을 딱 알아차리고 반응을 일으켜 버리는 거야. 즉 여기서 이 호르몬 자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세포가 그 호르몬을 알아차리고 뭐 하게 되는 거야? 걔와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거야. 특정 세포와만 반응이 일어난다. 그거에 대한 더 세부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the messenger,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메신저를 알아차린다. 여기 호르몬이 되겠지. 자, 호르몬을 알아차립니다. 자, 이러한 어떤 알아차리는 것은 is accomplished. 어디에 의해서 성취되냐? By the presence of every specific receptor sites. 자, 그래서 수용기라고 하는데, 자, 특정 수용기의 존재로 인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자, on 또는 in. 자, 어디 위에 또는 어디 안에 있는 수용기. In the target cells. 자, 그래서 그 타겟 셋에 위에 있는 수용기 또는 그 안에 있는 수용기에 의해서, 그거의 존재에 의해서 그 수용기가 리셉터 사이트가 뭐 하는 거야? 지나가는 호르몬인데 쟤 나랑 반응해야 되는 놈 맞다 그러면 걔를 딱 알아차려가지고 아이덴티파이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특정 세포에서만 반응을 일어나서 온몸 전체가 반응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몸 자체가 out of control 하지 않고 under control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자, 두 번째, 이 호르몬 통제의 정확성, precision, 정확하게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거. 자,
자, 이것은 also made possible. 가능합니다. by. 뭐에 의해서 하냐? 자, 그 반응의 존재가 엄청나게 짧게 일어난다는 거야.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강력하잖아. 그래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반응이 특정 세포에만 일어나고 그 반응을 일으키는 그 시간이 뭐하다? brief, 굉장히 짧다라는 거야. 그래서 강력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 이 호르몬 케미컬은 여기서 호르몬을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the chemical. 우리가 신체를 말할 때 the chemical 그러면 화학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그 호르몬의 존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또한 이 호르몬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짧다라는 걸 뭐 해줘야 되죠? 구체적 진술을 해야 되겠죠. 앞에 뭐가 나왔었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 나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 나와야 됐던 것처럼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 얼마나 짧냐 이거야. Hormones remain active, 활동을 하는데 즉 여기서는 interactive가 되는 거죠.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for less than an hour, 1시간보다도 덜 적게, 1시간보다도 적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시간. 짧은 시간이라 반응 시간이 짧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further, 게다가 the rapid degradation of hormones. 데그러데이션이라는 거 여러분들 퇴화라는 건데 재빠르게 호르몬이 이제 퇴화하는 거, 없어지는 거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것이 가능합니다. The body, 자, 몸이 뭐 하는 거? Promote both rapid short-term effects. 그래서 자, 몸이 이렇게 재빠르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기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가능하게 만듭니다. 뭐 하기 때문에? The rapid degradation of hormones. 자, 호르몬의 빠른 퇴화. 호르몬의 빠른 퇴화. 자, degradation. 여기 나오죠. degradation. 자, 이런 호르몬의 빠른 퇴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뭘 가능하게 하는가? 몸이 to promote both rapid,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아주 단기적인 효과를 갖다가 이끌어내는데 그런 걸 이제 장려하는데 그런 거를 촉진하는데 가능하게 말합니다. 라고 그 예가 나온 서치에서 자, 뭐와 같은 거야? The familiar urgent responses, 아주 익숙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뭐가 있죠? 아주 빨리 반응하는 거. 바로 데인저가 있죠. 여기서 자, 어떤 위험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반응하잖아. 어떤 세포들이 순간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위험성에 바르는 어떤 몸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겠지. 왜? 데인저라는 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데인저가 일어났을 때 또는 여러분들 이 호르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좋은 상황이 일어났어. 그래서 거기서 반응을 좋게 일어났는데 그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실실 웃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호르몬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빨리 그리고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하면서 글 구조는 굉장히 뭐한 거야? 정말 체계적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특징의 글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생물에 관련된 신체죠. 이 과학과 관련된 글이나 객관성을 바탕으로 이런 기능들을 아주 꼼꼼하게 나열하면서 거기에 부연까지 잘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비문학과 문학이 있잖아요. 이건 철저한 비문학에서 설명의 글이잖아.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작가에 따라서 글을 어떻게 전개할지가 약간씩 변할 수가 있지만 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문학에서 설명은 거의 정형화된 딱 패턴대로 여러분들 두 가지씩 유형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두 가지씩.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방한테 야, 네가 내 글 읽는데 좀 이런 거 내가 숨기면서 글을 써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 정보 전달이 목적이야. 그래서 가장 독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쓰는 게 제일 잘 쓰는 글이에요. 왜? 정보 전달이 자체가 목적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쉽고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취하면 되겠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막 소설처럼 뭐 액자 소설이 뭐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의외로 여러분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만약에 이 지문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졌던 사람은 단어 때문에 그런 거야. 단어. 자, 단어 꼼꼼하게 챙기시고 이런 어떤 생물이나 이런 뭐 지구과학이나 뭐 우주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용어들이 나오면요. 좀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걸 제가 강조를 하고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글은요. 문제점 대안으로 나가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글의 유형 한번 살펴본 적 있었죠. 몇 번. 유형 한번 불러볼까요? 통념이 있고 통념이 있고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험 주사 연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시간의 대조가 있죠. 자, 이게 빨리 안 나오면 안 돼. 다시. 통념, 현상, 실험 주사 연구 그 다음에 시간의 대조.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현상이 그래서 뭐가 있죠? 앞에 문제점이 제시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과 함께 대안이 나오는. 자, 문제점, 방안, 대안, 대책 이런 거 나오는 거 패턴. 자, 앞에서 이제 어떤 자, 무슨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안책이 나왔어.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대안, 현재 지금 특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쓰고 있는데 이 대안을 알고 봤더니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 자,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돼요. 자, 다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현 대안이 나와요. 현 대안이 나오는데 그 대안이 알고 봤더니 문제점이 있는 거야. 문제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의 패턴을 나가는데 자, 지금 문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제목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제목. 그러면 제목이면 우리가 이 방안 자체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지가 되는 거죠. 요지.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와 함께 요지라는 걸 잘 반영하는 아주 멋들어진 제목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문 길이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정도. 자, 선택지는 이거예요. 이번엔 선택지를 먼저 한번 보고 저희가 앞으로 가서 읽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How to fight against the dreadful disease. 자, 이 아주 무서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질병에 우리가 싸우는 방안, 대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갖다가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관한 글이고 What's happening in Africa? 아프리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아프리카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여기 이제 초점이 맞춰서. 자, 볼러스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미라클 워터가 되냐 아니냐. 즉 얘만 있으면 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볼러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아프리카에 정말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미라클이 맞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네요. 그 다음 last effort to cling to life. last effort는 마지막 노력이죠. 이 생명을 갖다가 끝까지 이렇게 고수할 생명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노력. 그 다음에 the faster the better. 더 빠른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읽고 나면 대충 어떻게 진행된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언급될 거고 그 질병을 우리가 퇴치할 수 있다.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나열의 글정들을 통해서 전개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관한 그 현상 자체를 주목하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볼러스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볼러스가 정말 미라클 워터가 되는 건가? 이게 정말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형식으로 나온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노력. 자, 그 노력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자, 요지가 뭐라는 거야? 빨리 하는 게 좋다. 빨리 하는 게 좋다. 뭔가 요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자꾸 반응이 미지미지네.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조건 미지미지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런 요거는 요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한 선택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말라리아와 septicemia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단어가 어렵죠. 그러면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전문 용어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뒤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동격의 표현을 통해서 대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코마를 위해서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어떤 그 동격의 표현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르치고 blood poisoning. 자, 혈액이 뭔가 이게 독소가 있게 되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 같아요. 이게 독에 의해서 중독된 그런 상황이게 되겠죠. 자, 이 두 개가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 두 질병이 responsible for 뭐의 책임이냐? 다시 말하면 얘네 때문에 2 million deaths,
200만에 대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매년. 즉 200만의 사상자를 내는 바로 이 말라리아와 septicemia는 are among the biggest killers. 최고의 사냥꾼 중에 하나, 즉 사람을 죽이는 질병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를. 자, 그럼 앞에 뭐가 언급되고 있는 거야? 문제점 언급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 질병. 자, 질병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 200만의 사람들을 앗아가는 바로 이 말라리아와 septicemia라는 거는 알고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중에 가장 많이 죽이는 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비동사 다음에 어몽이 나오면요. 자, 뭐뭐 중에서 하나, 뭐뭐 중에서 하나. 즉 복격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라고 해서 하는데, 근데 부사 구로 쓰였을 때 어떻게 하나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서 하죠. 어몽이 맨 앞에 부사격으로 쓰였을 때는 뭐뭐 중에 하나라는 건데,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뭐뭐 중에 하나.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돼. 어몽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어몽 나오고 삐리비리 한 다음에 딱 끝나고 주동이 나오면 부사잖아요. 이럴 때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러나 비동사 다음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때 뭐가 뜻이 되는 거야? one of라는 뜻이에요. one of. 그래서 one of the biggest killers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전역의 클리닉스, 이 진료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소는 목격하고 있다. 뭘 목격하는 거야? The same tragedy. 아주 참혹한, 똑같은 참혹한 비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A limp child. 자, 연약한 아이네요. clammy and cold to touch. 자, 우리가 to the touch. 지금 뭐 clam이라는 건 축축한 힘이 빠진이라는 거잖아요. 만지기에 기분이 나쁠 정도로 축축한이라는 뜻인데, clammy. 자, 그 다음에 cold라는 건 차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면 뭔가 얘가 기운이 쫙 빠져 있을 정도로 축 늘어진. 자, 그리고 차가운 이런 아이는 with a fast and weak pulse. 자, 빠르고 연약한 펄스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심장이나 이런 전반적인 혈액에 펄스가 있잖아요. 그게 안 좋다라는 거죠. 자, 얘네들이 carried in. 자, 어디 안에 들어오게 되겠어요? 당연히 클리닉스가 되겠죠. 이게 클리닉스가. 그래서 더 클리닉스가 생략돼 있네. 이 클리닉스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죠, 이런 거 보면. by 누구에 의해서? by a distraught parent. 자주 지금 심란한 부모에 의해서 애가 아픈데 어떡하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the body, 자, 이 몸은, 이 아픈 아이의 몸은 have sent, 자, 보냅니다. blood. 자, 이제 온몸에 피를 보내는 거야. to the vital organs. 자,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우리 장기에다 이제 뭐 하는 거야? 다 피를 보내는 거야. in a last effort, 마지막 노력으로서 to cling to life. 이 목숨을 갖다가 연명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서 아이가 스스로 몸에서 치열한 싸움이 지금 일어나. What happens next? 자, 다음에 일어나는 것.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is critical. 아주 중요하다는 거. Up to 20% of children brought into Africa hospitals. 여기까지 있네요. In this condition. 여기까지 이제 주어인데 주어가 좀 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critically 치명적인 아주 중요한. 자, 다음 단계가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단계입니다. 자, 아이들이 들어왔어. 지금 클리닉에서. 자, 지금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up to 22% of children brought into African hospitals. 자, 이러한 어떤 클리닉, 이러한 상황에서 클리닉에 병원에 들어오는 22%의 아이가 end up dead. 자, 그럼 병원에 왔죠. 그럼 병원에서 뭘 해줬을 거 아니야. 뭘 대안을 해줬는데 애가 22%나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병원에서 무슨 대안을 쓰는지 나오겠네.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안을 보여요. To stave off. 자, 줄이다라는 거예요. 없애다, stave off. 자, 즉각적인 사망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즉각적인 demise가 사망이야. 그러니까 죽음, death라는 거 똑같은 거야. death. 즉각적인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the standard, 현재 쓰고 있는 일반적 관행, 대부분의 병원에서 현재 쓰고 있는 일반적 관행, 대안은 뭐냐? is rapidly, 즉각, infuse, 주입하는 거야. 뭐를 주입하냐? A large dose of fluid. 자, 볼러스라고 알려진
바로 아주 많은 양의 도스라는 거 한 번에 주입하는 양을 말하거든. 자, 그 액상을 갖다가 주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현재 지금 대안이 뭐냐? 볼로스를 준다라는 거, 볼로스. 이 볼로스를 갖다가 주입을 하는데 자, 사망률이 22%나 된다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네. 이걸로 대안을 하는데 죽어버리는 거야, 애들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오히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자, 여기 나왔네요. This is cheap. 자, 볼로스를 하는 이유를 봤더니 이 볼로스가 싸대. 그리고 supposed to keep the child alive long enough for medicine to start working.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야? is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었다. 어떤 기능이냐? keep the child alive. 아이를 갖다가 생존하게 만드는데 뭐 충분히 오래 뭐하게 이 약이 start working 여기 효능을 발휘하다. 효능을 발휘하는 걸 시작하기에 이 약이 효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자, 전치사 for는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투부정상에 충분히 이제 오랫동안 아이를 살려두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a new study 새로운 연구인데 looking at 자 바라본 새로운 연구야. 자 3,170명의 아이들을 갖다 이제 바라본 연구. 자 이 연구는 자 볼게요. 자 yet a new study looking at 3,170 children in Kenya, Tanzania, and Uganda was ended prematurely this year when bolus infusions 자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아이들을 바라본 연구가 조기에 중단이 돼 버렸대. 왜 중단이 됐냐? when 뭐 했을 때 중단이 됐냐면 이 볼러스의 주입이 was found 발견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increase 증가시킨다라는 거야. 뭐를? 죽음의 위험률을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야?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바로 이 볼러스라는 게 알고 보면 실제로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즉 볼러스라는 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거는가? 얘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미라클에 해당되는 워터인가? 자, 플루이드라고 액상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전달하는 가장 좋은 답은 뭐야? 아프리카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아이들이 막 죽고 있단 말이야.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말라리아와 아까 뭐요? 블러드 포이즌을 이끄는 또 나왔잖아. 삽티시미아라고 하는 이런 두 어떤 걸로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뭐를 주입하고 있다? 바로 이 볼러스를 주입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으로 볼러스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얘 때문에 사람이 더 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진짜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미러클 워터라고 여기서 워터라는 거 플루이드 본문에 나오는 플루이드 요거랑 동의어를 쓴 거야. 자, 아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답은 우리가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3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 전체의 패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현재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거에 대한 그 관행을 뭐 하는 거야? 그 관행을 문제점을 삼고 그 문제점이 진짜 바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의문점으로 제시하면서 글이 전개되고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번이 답이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랑 이렇게 두 지문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문보다 약간 길이 어때요? 여러분들 호흡이 좀 길죠? 호흡이 길다 하더라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단락은 뭐 하는 거죠? 통일성을 반드시 지킨다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만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만 잘 잡아내시면 여러분들이 해석만 된다고 했을 때 어렵지 않게 글이 길어도 충분히 글을 갖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자, 오늘 봤던 지문 둘 다요. 여러분들
이 질병과 관련된 얘기랑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따로 단어 정리도 하시고, 그리고 개별 문장에 대한 해석도 답안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 비교 대조하면서 자기가 혹시라도 오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에는 문법 학습하는 거 양이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다 관계대명사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읽는 방법 다 알게 됩니다. 발목 잡는 거는 역시 어휘다. 그리고 그 어휘를 바탕으로 뭔가 특정한 구문이 쓰였을 때 내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 어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하면서 또 구문적인 측면, 특정 구문을 내가 잘 해석을 해서 그걸 갖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함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